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철강금속 업종에 있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기업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기업입니다. 철강금속 업종은 역시 전방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범현대가에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또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그 기업들의 안정적인 그런 그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역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현대기아차 그리고 조선 쪽에는 현대중공업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그런 매출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는 기업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안정적인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그 업황의 흐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업황의 그런 그 큰 틀의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주가의 흐름은 또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또 따라가는 흐름도 나옵니다. 그 전반적인 흐름은 철강금속 업종의 어떤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주가의 강한 탄력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먼저 좀 보면 이제 한계를 노출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내려온 지 한참 됐죠. 최근에 수주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진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통일에 대한 모멘텀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 자꾸 하는데 통일은 아직 먼 얘기고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한 대북 사업은 크게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그 초대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통일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흐름 그런 것들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인데요. 자, 보시면은 기업 흐름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딱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자, 기아자동차, 정몽구 회장,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현대자동차. 자, 이 지분 구조가 굉장히 좋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질 그런 흐름이고요. 자, 보시면은 어떤 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죠. 자, 이익이익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수익이 꾸준히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주가를 보시면은, 자, 최근에 어떤 그 흐름, 반등 나오는 흐름을 제가 표시를 한번 해놨습니다만은, 자,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이 단계에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자, 철강금속 업종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현대차의 흐름이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따라간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그룹주들 그런 것들 흐름,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의 어떤 흐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역시 현대차의 흐름을 따라간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 보이고요. 최근에 조선주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주들도 움직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현대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철강금속 업종을 보면은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개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모멘텀이 생기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대제철은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은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자, 현대차 그룹주 전반이 2011년
12년 이때가 고점이고 그 이후로 약했지 않습니까? 철강금속 업종은 2007년이 고점이었어요. 포스코가 2007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인데요. 전반적인 업종은 역시 2011년 정도까지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흐름이 좋지 않아요. 전방산업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관이나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을 만들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좀 힘들다 보고요. 단기 반등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크게 이렇게 갈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지금은 단기로만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가지 상황, 전방산업이나 또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그룹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요.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크면은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어떤 철강금속 업종 대북 테마들이 좀 움직일 때 그때 단기적으로 좀 그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